오늘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후에 관한 수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히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공자의 명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공자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춘추시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통찰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 권력자들과 어울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공자는 제자 자로와 나눈 대화에서 이 교훈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자로가 어진 자와 사귀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자신보다 나은 이를 보거든 그를 본받으려 하고 자신보다 못한 이를 보거든 자신을 돌아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친구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논어의 또 다른 구절에서 공자는 익자 사무 손자 사무라 했습니다. 나에게 이로운 세 종류의 친구가 있고 해로운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운 친구는 정직한 친구, 성실한 친구, 견문이 많은 친구입니다. 반면 해로운 친구는 겉과 속이 다른 친구, 아첨하는 친구, 말만 많은 친구라고 했죠.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 특히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새로운 만남과 모임에 노출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자는 말년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를 고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노후에 특히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함정은 시간이 많아진다는 착각입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업무 스트레스도 없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새로운 모임에도 나가보고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자가 경계하라 했던 해로운 세 종류의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어느새 많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겉과 속이 다른 친구들입니다. 야, 너는 퇴직금도 받았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로 시작되는 투자 제안이나 사업 권유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한 60대 은퇴자는 30년 지기 친구의 권유로 퇴직금 2억을 투자했다가 한 달 만에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아직도 월세 내고 사냐, 지금이 부동산 투자할 기회야라며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성공 사례만 과대 포장해서 들려주고 실패의 위험성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런 친구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로 아첨하는 친구들입니다. 역시 너는 달라. 다른 사람들은 은퇴하면 초라해지던데 너는 더 멋있어졌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친구들 주변에는 묘하게도 값비싼 골프채가 필요해지고 명품 시계가 갖고 싶어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모임이 잦아집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만 이런 모임이 계속되면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허영심이 가족 관계까지 해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 친구들은 다들 외제차 탄다면서요? 라는 배우자의 한마디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셋째로 말만 많은 친구들입니다. 너 알아? 김 선배 아들이 사업 망했대. 이 과장 딸은 이혼했다더라. 처음에는 그저 수다로 시작하지만 점점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이야기들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반면 공자가 말한 이로운 세 종류의 친구는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정직한 친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투자는 위험해 보이는데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 나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주되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모임비 때문에 부담스러워 보이던데
다음부터는 카페에서 만나자라고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때로는 내가 요즘 가족들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라며 쓴소리도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고맙게 들리는 사이입니다. 은퇴 후의 재정 관리나 생활 방식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보물입니다. 성실한 친구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손주 봐준다고 했지? 그럼 우리 모임은 다음 달로 미루자라며 배려해주는 친구죠. 무리한 지출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 공원 산책하면서 이야기할까? 라고 제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1년에 한 번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바로 이런 친구와 가능합니다. 견문이 많은 친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나도 처음 은퇴했을 때 그런 실수를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극복했지라며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는 친구입니다. 함께 있으면 늘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대화가 끝난 후에는 마음이 더 넓어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죠. 요즘 도서관에서 문학 강좌를 듣는데 너도 한번 들어볼래? 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늘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줍니다. 특히 이런 이로운 친구들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와닿습니다. 은퇴 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 곁에 남은 친구는 단 3명이라고 합니다. 매주 도서관에서 만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친구, 함께 텃밭을 가꾸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친구, 그리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반찬을 나누고 손주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화려한 모임은 없지만 이런 소소한 일상의 공유가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면 해로운 친구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한 은퇴자는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 달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모임비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부담이 되었지만 체면 때문에 그만두지 못했고 결국 적금까지 해약하게 되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갈등도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의부동이라고 했습니다. 남과 조화롭게 지내되 자신의 중심은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노후의 친구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모든 모임과 친구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나와 가족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을 잃게 만드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 친구 관계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보다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더 높여준다는 것이죠.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칫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수많은 모임과 만남 속에서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칠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것인가. 공자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한 친구가 곧 우리의 노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잠깐 시간을 내어 자신의 친구 관계를 돌아보세요. 어떤 친구와의 만남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모임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줄여야 할 만남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